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지역의 한 노숙자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일시 중단됐던 혼잡 통행료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도입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생고민척 분장에 수십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올해 미국인들의 모빌홈 구입이 지난해 대비 1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 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트럼프가 그동안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던 대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새벽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석유 가스 회사 콘티넨탈 리소스의 창립자 해럴드 햄과 노스다코타의 더그 버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보조금 폐지 시 테슬라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겐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이 조지아 등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없앨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보조금 폐지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1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미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인들이 오랜 시간 식품업체와 제약회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을 더 건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케네디는 무소속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케네디 주니어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백신 반대 활동을 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신이 이끌어 나갈 정부 효율부와 관련해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머스크 CEO는 정부 효율부 공식 X 계정을 통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와 높은 IQ를 갖춘 소규모 혁명가가 필요하다면서 무급이지만 미국에 큰 도움이 될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력서를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인 자신과 비벡 라와스와미가 상위 1% 인재를 직접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부 신설을 통해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여 정부 개편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LA 지역의 한 노숙자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8시쯤 405번 고속도로 인근 벤나이스 지역의 한 노숙자 캠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캠프촌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해당 캠프촌에선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7시쯤 벤나이스 공항에서도 한 소형 비행기가 엔진 문제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일시 중단됐던 혼잡 통행료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존 $15 대신 $9로 인하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맨해튼 중심 진입 차량에 $15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6월 말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매일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맨해튼 60번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되며 통행료 수익은 노후화된 지하철 보수와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And I'm proud to announce we have found a path to fund the MTA, reduce congestion, and keep millions of dollars in the pockets of our commuters.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혼잡 통행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뉴욕시가 트럼프 취임 전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주지사의 발표에 대해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취임 후 뉴욕시와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생곰의 습격으로 여러 대의 차량 파손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 일당의 황당한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실제 곰처럼 보이기 위해 곰 분장을 하고 차량을 의도적으로 부순 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보험사에 접수된 고급 승용차 파손 사건 CCTV 영상입니다. 늦은 시간 한 가정집 앞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불이 켜집니다. 곰처럼 보이는 거대한 동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더니 거칠게 내부를 찢어 발깁니다. 같은 날 추가로 3대의 차량에서 비슷한 일이 보고됐습니다. 당시 차 주인은 야생곰이 자신의 차량을 공격해 여러 대가 손상됐다며 보험사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고 무려 $14만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한 보험회사가 제출된 영상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Then, of course, opening the door and getting inside the vehicle, that is highly suspect and questionable. 조사 결과 제출된 영상 속엔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야생곰은 곰의 탈을 쓴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영상 속 곰의 행동 특성이 명백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Whoever's inside that vehicle is not moving like a bear. It's moving like a human. 이 야생곰은 실제가 아닌 수십만 달러의 보험금을 노린 위장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끝에 용의자의 집에서는 모형 금속 발톱이 달린 곰 코스튬 의상이 발견됐습니다. Insurance investigators are trained extensively to detect fraud, not only human factor detecting fraud, as well as now there's the AI and we got all kinds of cross-referencing. That's amazing. I would have never thought of that. I mean, it's pretty far out there, but hey, whatever works. But I mean, if they found the bear suit. 경찰은 LA에 거주하고 있던 4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보험 사기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10대 한인 소녀가 오빠가 세웠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깨뜨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 26에 따르면 올해 17살인 소피아 박양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전 최연소 합격자는 박양의 친오빠인 피터 박 툴레어 카운티 검찰 부검사로 지난해 17세 11개월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최연소 합격자 기록을 세웠으며 박양이 17세 8개월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1년 만에 오빠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소피아 박양은 13살이었던 당시 법학 공부를 시작해
올해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법학학위를 취득했으며 LA 카운티 검찰청 인턴을 거쳐 현재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양은 18세가 되는 내년 3월 변호사 선서 후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집값의 대안으로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모빌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서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구입된 신규 모빌홈은 지난 2023년 대비 16% 급증한 7만 7천 채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난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구입의 대안으로 모빌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t's 2,200 square foot. And for the price we paid a little over $50,000 for it. It has honestly been such a blessing to us because without a mobile home as an option, I really don't know where we would be. 모빌홈은 공장에서 제작해 주택 부지로 옮겨와 설치하는 주택으로 일반 주택보단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아마존에서도 $30,000 이하의 접이식 다층 주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 대부분의 도시에서 새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연봉이 6자릿수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일부 모델의 변속기 문제로 사고 위험이 제기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대를 리콜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GM의 일부 차량에서 변속기 제어 밸브의 마모 현상으로 인해 뒷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미 전역에서 총 46만 1,83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에서 2022년형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 시에라, 20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 그리고 GMC 유콘 등입니다. GM 측은 리콜 대상 차량에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결함이 확인된 변속기에 대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괌으로 원정 출산을 온 한국인 산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괌 현지에서 이 같은 위험한 원정 출산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선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경쟁적으로 원정 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괌 시내의 대형 쇼핑몰. 아동복 매장을 찾는 손님 중 상당수는 출산이 임박한 한국인 산모들입니다. How many Korean mothers, pregnant mom? Oh, there's a lot. Always every day we assist a lot. They always shop here, all Korean mom. 현지 관청에도 매일 한국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이 관공서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We still get many Koreans that come in to give birth here. We don't know their intentions, but if they come here, they're ready to give birth. We have no choice but to assist them. 외교부 관계자는 괌 원정 출산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원정 출산이 몇 년 전부터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원정 출산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숙소와 병원 예약, 시민권 발급 등 전 과정을 대행해준다며 경쟁적으로 원정 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숙소나 그런 준비들을 하고 와서 내 병원하고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놓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벌어진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병원비와 체류비 등을 합쳐 내야 하는 비용은 최대 4천만 원가량. 갈수록 팍팍한 국내 청년들의 현실을 보며 아이의 미래에 불안을 느낀 부부들은 적잖은 비용에도 알선 업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갈등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나와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옵션을 주면 좋지. 문제는 낯선 해외 병원에서의 출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괌의 의료 상황은 국내에 비해 열악하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의 장밋빛 홍보만 믿고 섣불리 원정 출산에 나선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여정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IP 카메라를 통해 일상생활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보안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어둠을 구글이라 통한다는 한 영상 검색 엔진. 한국을 검색하자 순식간에 2,000개 넘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도로변 주차장에서부터 손님이 있는 식당, 여성들만 있는 필라테스 센터, 심지어 어린아이의 방까지 나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 안 된 IP 카메라의 영상이 고스란히 검색 결과로 뜨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도 노출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입 당시 초기 비밀번호를 안 바꾸거나 1234, ASDF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해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카메라에 접근을 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화면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우 심각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살피기 위해 가정에 많이들 설치하는 IP 카메라 해킹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유통되는 IP 카메라는 특수문자, 숫자를 혼합하는 식으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는 걸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해커의 공격엔 여러 번 틀리면 접속을 끊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하여 IP 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개인 사생활 유출 우려가 큰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미 IP 카메라를 사용 중인 경우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바꾸는 게 최선이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국회가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을 2가지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맨 마지막 순서로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야권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것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기존엔 14개에 달했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2가지로 줄였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조항도 담겼습니다. 여당은 이 조항을 두고 꼼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표결에 전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오는 28일쯤 재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파격 지명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전문가들은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악몽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고요. 군 관계자들은 그의 안보 관련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헤그세스의 저서를 급히 주문하는 등 정보 부족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헤그세스의 과거 행적과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 진행자 시절 도끼를 던져 행사장의 군악대가 맞을 뻔한 사건은 물론 온몸에 새겨진 기독교 민족주의 문신, 그리고 10년간 손을 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균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다양한 기행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의 자격 검증을 요구하며 상원 인준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런던에서 러시아 레스토랑 지마를 운영하던 유명 셰프 알렉세이 지민이 숨졌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애도하는 글들이 달려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민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을 공개 비판한 뒤 러시아를 떠나 영국에서 지내왔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자신의 저서를 홍보하기 위해 세르비아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르비아 당국은 부검 및 독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반푸틴 인사들의 의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연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WHO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지역별 당뇨병 환자 증감 등을 분석했는데요. 30여 년 사이 당뇨병 환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했고 당뇨병 유병률도 7%에서 14%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동남아시아와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20%로 두드러졌고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에서는 치료율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WHO는 2030년까지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혈당 조절 치료를 받게 하겠다며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 지원,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 여성이 백인 아이를 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금발의 백인 아이는 바로 흑인 여성이 낳은 친딸입니다. 흑인의 검은 피부색은 유전적으로 우성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흑인인 경우 자녀는 검은색 피부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흑인 엄마 알렉스와 남편 로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막내딸 퍼지는 밝은 피부와 금발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들이 놀라게 했는데요. 외모도 기존 두 자녀와 확연히 달라 주변에선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까지 받았는데요. 심지어 딸과 쇼핑하던 엄마가 납치범으로 오해받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이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딸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흑인이 백인처럼 보이는 아이를 출산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흑인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응원과 공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운전자의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사례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우산 아래 사람이 벌러덩 누워있는데요. 한밤중 그가 누워있던 곳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였고요. 다행히 한 운전자가 남성을 발견해 서둘러 깨웁니다.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한밤중 어두운 도로에 누워있어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8차선 도로에 세워진 트럭들 사이에서 머리를 차선에 걸치고자 하는 취객도 있고요. 차량이 어두운 골목길로 우회전하다 골목 입구에 앉아있던 취객을 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선 사람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운전자는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요? 오히려 만취죄를 물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 무료 나눔을 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는 이사를 앞둔 어머니가 옷장을 나눔하겠다고 글을 올리자 받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이라 이사 가는 날 아침에 옷장을 내려주겠다고 했지만 받는 이는 시간이 없다며 이사 전날 저녁에 카니발 차량을 갖고 찾아왔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옷장을 같이 나르다가 손목을 다치기도 했다는데요. 카니발에 옷장이 실릴까 걱정했는데 옷장을 받으러 온 커플이 문제 없다고 말해 어머니는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건물 관리인이 집으로 찾아와 지하 주차장에 가구를 버렸냐고 물었고요. 내려가 보니 주차장에 무료로 나눈 옷장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커플이 옷장을 분리해 가져가려다 실패하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난 걸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은 나눔하려다 상처만 받는다, 옷장만 버린 게 아니고 양심도 버렸다며 비난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단독으로 가로챈 이 주인공 함께 만나보실까요? 다짜고짜 부리를 크게 벌리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이 녀석.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중얼중얼 우는 소리가 꼭 따지는 것 같죠. 뉴질랜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참새목 찌르레기과에 속하는 구간조는 주로 남부아시아와 인도에 서식하지만 최근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데요. 뉴질랜드 교통국은 구간조가 과일을 먹어치우고 다른 새들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며 유해동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지만 SNS에선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누리꾼들은 카메라에 대고 여기서 나가라고 항의하는 것 같다, 마치 만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